방정환. 형제별이라는 동요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날 저무는 하늘에 별이 삼형제, 반짝반짝 정답게 지내더니 웬일인지 별 하나 보이지 않고 남은 별만 둘이서 눈물 흘리네. 이 동요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지으신 것이지요. 일본에 공부하러 가서 지으신 형제별은 뒷날 나라를 잃은 민족의 슬픈 민요가 되었지요. 어린이라는 말과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도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방정환은 1899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서울 한복판의 큰 거리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지요. 쌀을 파는 쌀가게와 북어, 미역, 김 같은 마른 해물을 파는 어물 가게였어요. 그래서 집에는 짐을 실은 마차들이 날마다 드나들었습니다. 정화는 2살 위인 누나와 삼촌, 2살 아래인 사촌 동생과 지냈어요. 삼촌, 우리 가게에선 왜 과자나 사탕을 팔지 않을까? 내가 다 먹을까봐 그래. 정화는 늘 삼촌과 친구가 되어 놀았습니다. 집안에는 엄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정화는 5살 때 할아버지께 천자문을 배웠지요. 하늘 천 따지 거물현. 천자나 되는 한문을 외우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환이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열심히 읽었습니다. 삼촌, 나 천자문 다 외울 수 있어. 그까지 천자문을 외우면 뭐하니? 삼촌은 신식학교에 들어갔다고 뽐냈습니다. 학교 구경 좀 시켜줘. 정화는 어느 날 아침에 삼촌 뒤를 졸졸 따라갔어요. 보성소학교라는 신식학교는 멀리서 보아도 글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컸어요. 정화는 삼촌과 함께 교문 앞까지 왔어요. 자, 여기가 우리 학교야. 구경했으면 집에 가. 삼촌은 교문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정화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삼촌 뒤를 몰래 쫓아가서 교실 복도까지 가보았어요. 나도 이런 데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정환이 교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뒤에서 기침을 하셨어요. 왜 나이냐? 삼촌을 따라 학교 구경 왔습니다. 저도 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교장 선생님은 정환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고 댕기머리를 자르면 입학시켜주겠다고 하셨어요. 정환은 할아버지 생각이 퍼뜩 났어요. 머리를 자르면 불효자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정환은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서 네, 자르겠습니다. 하고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을 불러 정환의 머리를 박박 깎아주도록 했어요. 깎아머리가 된 정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녀석! 머리를 네 마음대로 함부로 잘라! 바지가랑이 걷어! 할아버지는 정환을 회초리로 때리셨어요. 그렇지만 결국 정환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정환이 10살 되던 해 집에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돈을 얻어주었는데 얻어쓴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서 정환네 집이 빚쟁이에게 넘어갔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던 정환네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이사갔어요. 오늘은 또 어느 집에 가서 쌀을 얻어오지? 정환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쌀자루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한두 끼 굶는 날도 많았어요. 부잣집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친척들은 정환이가 가엾어서 쌀을 퍼주었어요. 차라리 학교를 그만둘까? 정환은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가난 속에서도 꾸준히 공부를 했어요. 가난한 소년이 어디 나뿐인가? 꿋꿋하게 밀고 나아가 내일의 새 일꾼이 되자. 정환은 친구들을 모아 소년 입지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하고 슬픈 소년들끼리 뜻을 세워 나가자는 것이었어요. 소년 입지회의 회원들은 자주 모임을 가졌어요. 우리나라는 왜 가난한가? 우리나라는 왜 힘이 약한가? 이런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정환네 집은 여전히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학교인 보통학교를 졸업하기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환은 윗학교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인쇄소 직공을 하여 끼니는 겨우 이어갈 수 있었지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정환을 부르셨습니다. 그동안 내 입학금을 푼푼히 모아두었다. 정환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정환은 상업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편
글 쓰는 공부도 열심히 하여 마침내 18세 되던 해에 청춘이라는 잡지에 글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방정환의 나이는 19세가 되었어요. 이 무렵의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을 때였습니다. 정환은 학교를 그만두고 토지조사국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정환을 착실하게 본 권병덕이라는 분이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여보게, 자네도 나이가 찼고 어머님도 병으로 누우셨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무슨 말씀이신지. 정환은 어리벙벙해서 여쭈었습니다. 장가를 들라는 말이야. 이리하여 그분의 소개로 손병희 선생님께 인사드리게 되었고 선생님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때 방정환은 21세의 청년으로 보성 전문학교의 학생이었지요. 저놈이 독립선언서를 앞장서서 돌린 놈이지. 일본 경찰은 방정환을 붙잡아다가 거꾸로 매달았어요. 몽둥이로 사정없이 맞아도 방정환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누구와 누가 내 동지냐? 모른다. 끝까지 우긴 방정환은 일주일 만에 피투성이가 되어 풀려나왔습니다. 일본 경찰에게 여러 차례 혼이 난 방정환은 그 뒤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을 이기려면 일본을 알아야 한다. 방정환은 일본에서 공부를 하면서 생각이 깊어졌어요.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면 어른보다 어린아이에게 바른 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아이들을 위해 책을 만들자. 방정환은 하숙방에서 언 손을 호호 불며 밤새워 세계 명작을 우리말로 옮겼어요. 또 동화집 사랑의 선물도 펴냈습니다. 아이들도 사람 대접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라는 말로 높여 부르자. 그 후부터 어린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이 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방정환은 어린이라는 잡지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색동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어린이를 위한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가 잘 살려면 어린이를 잘 키워야 합니다. 우리도 어린이날을 정합시다. 1923년에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어요.
어린이날 잔치가 벌어졌어요. 오늘은 어린이날, 여러분의 날입니다. 즐겁게 뛰어놉시다. 방정환의 말에 어린이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린이날 만세!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부르고 나와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방정환은 이야기를 아주 잘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었습니다. 방정환이란 사람이 이야기를 기막히게 잘한대요. 들으러 갑시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앞을 다투어 모여들었습니다. 옛날에 방정환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은 숨소리도 없이 조용해졌어요. 구성진 목소리로 슬픈 이야기를 하면 모두 훌쩍훌쩍. 감시하던 일본 경찰까지 손수건을 꺼내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어린이들을 위해 뛰어다니며 일하던 방정환은 끝내 병으로 자리에 누워 33세의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어린이들을 잘 부탁하오. 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수파 방정환 선생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한평생을 사신 어린이들의 은인이십니다.